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철민입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겪은 아주 부끄러운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했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거든요. 지난달 새벽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10년 만에 재발한 신장 결석 때문이었는데요. 원인을 알고 나서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감기 예방한다고 열심히 먹었던 비타민C가 문제였거든요. 특히 저처럼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었어요. 과학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거든요. 그런 제가 건강관리에서는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건강관리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어요. 60대 중반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련 책도 읽고 인터넷 검색도 자주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고요. 사실 저는 10년 전에 신장 결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아내가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어요. CT 촬영을 해보니 5mm 크기의 신장 결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도 하셨고요. 처음 2~3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고 저염식으로 식단도 바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심하게 되더라고요. 재발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기 검진도 가끔 빼먹고 식단 관리도 느슨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면역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건강 보조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감기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벨상을 받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비타민C 메가도스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봤어요. 과학자가 주장한 거라니까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고용량 비타민C를 사서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권장량이 100mg인데 저는 1000mg짜리를 하루에 2알씩 먹었습니다. 권장량의 20배를 먹은 셈이죠. 물에 녹는 비타민이니까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걱정을 했어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의사와 상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교사 생활하면서 과학 공부도 많이 했고 건강 관련 정보도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그해 겨울에는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확신을 갖게 됐죠. 주변 친구들에게도 비타민C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의사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타민도 과하면 좋지 않다고,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장 결석이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옆구리가 뻐근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변 색깔도 조금 진해진 것 같았고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여겼거든요. 아내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상의해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고했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한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10년 전에 느꼈던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소용없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요.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가는 차 안에서도 고통이 계속됐고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CT 촬영을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습니다. 혹시 더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신장 결석이 재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8mm 크기로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자연 배출이 어려워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비타민C를 하루에 2000mg씩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비타민C 과다 복용이 신장 결석 재발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비타민이 독이 될 수도 있다니요.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비타민C는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대사되고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기존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고 비타민을 살 때도 약사와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때 과거 병력을 얘기했다면 분명히 주의하라고 했을 텐데요. 체외 충격 파쇄석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몸 밖에서 충격파로 결석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시술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결석 조각들이 나오는 과정이 괴로웠습니다. 며칠 동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자녀 통증도 있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요.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나 봐요. 밤새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고생했거든요. 아들과 딸도 병원에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딸이 말하길 아빠가 요즘 온갖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모두 우려하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퇴원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세한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타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비타민C는 하루 100mg 정도만 섭취하고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서 정작 제 건강관리에서는 추측과 속설에 의존했거든요.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았던 것도 큰 실수였어요. 그동안 비타민C를 권했던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사과했어요. 다들 놀라시면서도 조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본인도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데 비타민C를 많이 드시고 있다면서 바로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건강관리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요. 제 과거 병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모두 말씀드리고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을 많이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요. 당뇨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성분인데 그걸 모르고 먹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과장되거나 편향된 정보들이 많아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화된 조언들도 위험할 수 있고요. 결국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더라고요. 지금은 가족들과도 더 솔직하게 얘기해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아내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예전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건강관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특히 우리 또래들은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병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젊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 조언을 구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으니까요. 만약 계속 비타민C를 과다 섭취했다면 더 심각한 신장 손상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는 것을요.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것도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조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고 올바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죠.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자신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는 자신의 모든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빼먹으면 안 됩니다.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반응 등 모든 정보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메모를 준비해 갑니다.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궁금한 점들, 최근 몸의 변화 등을 미리 적어두는 거죠. 그래야 진료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환자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섣불리 구입하지 말고 약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먹을 때는 상호작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것끼리 모아놔도 내 몸에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정기검진의 중요성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신장결석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안심이 돼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빨라지는데 정기검진 없이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건강일기도 쓰고 있어요. 매일 먹은 음식, 복용한 약물, 몸의 상태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죠. 병원에 갈 때 이 기록을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해주세요. 특히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패턴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아내는 제 약 복용을 도와주고 자녀들은 새로운 건강 정보를 찾아서 알려줘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관리하니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숨길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슷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면 제 경험이 의미 있는 거죠. 실제로 몇 분이 저 덕분에 문제를 일찍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정보를 볼 때도 이제는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누가 작성한 글인지 어떤 근거에 기반한 내용인지 꼼꼼히 확인해요. 특히 개인 블로그나 카페 글보다는 의료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출처를 비교해보고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요. 건강식품 광고도 예전처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없다,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알거든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니고 과다 섭취하면 어떤 것이든 독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좋은 일이지만 저처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정보들이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기적의 효과, 만병통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에요. 특별한 비법이나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께는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 그리고 과거 병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검진, 올바른 생활습관, 그리고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68세가 되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올바른 건강 관리를 통해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부족한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